선진에서 온 곽승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돼지는 기억이 나실까요? 이게 중학교의 생물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면 멧돼지과입니다. 그리고 포유류고요. 실제 돼지를 보면 품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라지 화이트, 햄프셔, 요크셔, 어떤 뭐 듀록이나 또 여러 가지 유럽 쪽에 주로 지명을 딴 품종들 이름이 많고요. 이름이 다양한 만큼 또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접하시는 이게 돼지고기로 생산되는 돼지는 좀 단순한데요. 포유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새끼를 잘 키우는 거죠. 새끼를 잘 키우는 능력을 가진 랜드레이스라는 종하고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요크셔라는 종. 요걸 갖다 이렇게 같이 붙인 고기랑 그다음에 육질을 좌우하는 듀록이라는 이 품종. 이렇게 세 가지를 삼원 교잡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그런 종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를 가장 흔히 접하시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듣는 뭐 똥돼지, 요건 한국 재래종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돈 같은 경우, 정돈이라는 건 이제 시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 상반기에도 한 1,800도 정도가 들어왔고요. 2017년도에도 한 뭐 2,400도 정도 되네요. 올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4,000도 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정도 보면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로얄티 개념으로 비용이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이 국내 한국형 정돈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선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정돈 사업을 또 해왔고 또 97년도에 단양 GGP, 2015년에 해안에다가 제2GGP 농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제식품기구인가요? FAO의 DADIS라고 한국형 요크셔, 한국형 랜드레이스 이런 걸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노력의 산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돼지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 앞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런 부분을 응용해 가지고 장기라든지 이런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광고라든지 TV에서 많이 접하실 거예요. 우리 그 팜투 테이블, 즉 시돼지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육 농장 그리고 출하해 가지고 여러분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까지를 이 시스템적으로 딱 만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 복지를 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채식주의나 내지는 이제 동물 보호 이런 부분하고는 사실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 산업으로서 산업 동물로서의 어떤 부분하고 애완이나 이런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저푸른 초원이 풀어놓고 방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자연의 세계라는 게 뭐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항상 약육강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센 놈들이 약한 놈 괴롭히고 잡아먹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동물을 키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한 애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적당히 잘 먹고 잘 클 수 있게끔 편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화두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가둬 놓고 많이 키워서 막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지금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철새라든지 그리고 야생에 있는 멧돼지 이런 데서부터 전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화되고 산업화된 이런 그 양돈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백신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그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오히려 보호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질병을 컨트롤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은 양돈장의 양선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 복제의 의미는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돼지의 본연의 습성까지 가미된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계속 더 이 동물 복지에 대한 해석과 개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돈 산업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어미돼지, 모돈이
이 새끼들을 잘 이렇게 젖을 주고 포유를 하다 보면 과도하게 마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 부분이나 이런 데에 좀 상처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물복지법 자체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처를 통해서 고통 이런 부분들 분만 전으로 새끼를 낳을 때 전으로 해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이렇게 자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런 습성들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돼지의 기본적인 습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돼지는 잡식성이거든요. 잡식성이라서 아무거나 뭐나 잘 먹어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동물성 원료하고 식물성 원료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잘 섭취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쉽게 말하니까 사료하고 풀 다 이런 부분들 다 잘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 나왔지 다산성이죠. 그래서 국내에는 보통 한 번에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이렇게 새끼를 생산하고 우리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좋은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는 20마리 이상 한 번에 이렇게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육성이라고 굉장히 잘 크죠. 6개월이면 실제 출하를 하는 115kg까지 이렇게 자라납니다. 또 이제 불토성이라서 땅을 이렇게 파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리고 후퇴성이라고 실제로 돼지를 이렇게 이동할 때요 뒤에서 이렇게 밀면 얘가 거꾸로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 칩니다. 반대로 앞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또 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들을 잘 이용을 하면 사실 돼지들을 이동할 때나 몰고 갈 때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고도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 저희 선진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계나 여러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저희 선진에서도 바른농장이라는 브랜드로 동물복지 육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를 생산하는 게 동물복지 아닐까 그거의 바른 해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건강한 가치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인식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합니다.